안녕하세요. 여러분, 10주차 온라인 강의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영상 업로드 자체가 학교에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업로드가 안 된다. 이게 이유가 이제 콘텐츠 오류가 계속 떠요. 그래서 이 콘텐츠 오류가 뜨는데, 그래서 이걸 대체 방안으로 제가 지금 계속 유튜브로 링크 해가지고 공지사항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추가로 듣고,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저기 하시면 돼요. 저기 출석 체크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출석을 댓글로 다시는데, 이 댓글을 달 때는 자기 이름, 학번 같이 달아주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제가 그 출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우리가 구강 생리 파트 부분을 좀 배우기는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 조금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앞전에 했던 내용에서 이어서 보면은 혈액의 구성과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혈액 같은 경우에는 체중의 한 8%를 차지하고 있고 pH 농도가 7.4 정도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혈장이나 이제 혈구나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피가 있어야지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 피 성분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렇게 있는데 일단 적혈구부터 보겠습니다. 이 우리 국시를 볼 때는 그 적혈구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 특징을 한번 아셔야 돼요. 자, 봐봐라. 그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우리 약간 원반에 온폭 파여 있는 그런 원반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핵이 없어요. 그리고 중앙부가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 게 적혈구고 보통은 이제 골수에서 생성이 돼서 비장에서 이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이제 적혈구 내에 있는데요. 이 헤모글로빈의 그 역할, 기능이라고 하면은 산소나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 결합을 했었을 때 선홍색의 산소 선홍색을 띠고요. 그 다음에 이 적혈구가 만약에 산소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색깔이 약간 적자색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피가 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어디 가가지고 뭔가 어디에 베었어요. 그래서 피가 납니다. 그랬었을 때 피가 처음 났었을 때는 피가 약간 좀 붉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피난 거를 갖다가 뭐 어디 흰색 천에 딱 묻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여기 봤었을 때 붉은데 시간이 지나면은 약간 검붉게 바뀌죠. 거무스름하게. 그게 이제 산소가 상실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시고,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장군이라고 했죠. 그래서 백혈구는 세균들 또는 외부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애들이 왔었을 때 제일 먼저 나서서 싸우는 애들이 백혈구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과립백혈구가 있고 두 번째 무과립백혈구가 있어요. 첫 번째 과립백혈구를 보시면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각각의 백혈구 성분 중에서 호중구, 호상구, 호연기구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할 때 이 장군들이 나타나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호중구는 주로 이제 급성염증이라든지 세균들이 막 와가지고 우리 정상세포들을 막 죽이고 있어.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을 지켜야 되니까 이제 반격하려고 호중구 장군을 출동시킨단 말이지. 그래서 이 호중구 장군이 출동시켰을 때 급성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제 감염이 됐었을 때, 세균으로부터 감염이 됐었을 때, 이제 우리가 막 붓고, 붓기, 그 다음에 뭐 빨갛게, 레드니스, 빨갛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고름이 찬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염증 반응인 겁니다. 그래서 세균에 감염된 거. 그래서 걔네들이 나타난다는 거는 이제 호중구 장군 나타나서 걔네들을 죽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죽일 때는 잡아먹어요. 잔인하게도. 그래서 그게 식균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백혈구 중에서도 과립백혈구 안에 있는 호중구라는 장군은 우리 백혈구에서 60에서 70%를 차지를 하는데 얘네들은 급성염증이나 아니면 식균 작용을 하는데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호산구 보겠습니다. 호산구는 우리 과립백혈구 안에서 2에서 4% 정도만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주로 우리가 감염을 일어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죠. 세균한테 감염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 펀자이라고 해서 펀자이라고 하면은 한국어로 포자인데 포자를 버섯 포자. 예를 들면 곰팡이균 같은 거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생충한테 우리가 감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호산구 장군은 기생충에 우리 몸이 감염됐었을 때 대응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생충 감염이란 거는 우리 혹시 영화 기생충 보셨을라나? 막 이게 막 기생충 감염돼가지고 막 그 감염 증상으로는 막 물을 엄청 많이 막 마시고 막 요런 아무튼 영화 스토리가 있는데 그랬었을 때 이제 그 우리 몸에서는 과립백혈구 안에 있는 호산구라는 장군이 나타나서 기생충을 죽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호염기구입니다. 이 호염기구 같은 경우에는요, 알레르기, 히스타민 분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 반응을 할 때 이제 과립백혈구 안에 있는 호염기구가 이제 작용을 하는데 호염기구라는 장군들이 작용을 해요. 그때 히스타민이라는 거를 분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그 백혈구는 장군이기는 한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백혈구는 장군이야. 근데 수장이야, 수장. 수장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수장은 대표 장군이라고 봅시다. 이 대표 장군인데 이 대표 장군 안에도 여러 명의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리더 중에서 호중구라는 그 리더 장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산구라는 리더 장군이 있고 그 다음에 오염기구라는 리더 장군이 있어요. 그래서 자, 각 부서마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른데 이제 이 호중구라는 이 부서라고 해야 되나? 그 팀이라고 할게요. A, B, C라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 A팀에 있는 호중구라는 이름의 그 대표가 있는 A팀에서는 주로 하는 역할이 급성염증 반응일 때 제일 1등으로 그 출동하는 애라고 보면 되고 호상구라는 이 B팀은 기생충에 감염됐었을 때 제일 1번으로 약간 우리 세스코처럼 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C팀의 호염기구라는 이 팀은 이제 알러지 반응, 뭔가 꽃가루 알러지라든지 아니면 봄이나 뭐 가을이든 뭐 계절이 이제 변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제 뭔가 알러지 반응이 몸에서 나타난다. 그러면은 호염기구가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과립백혈구 보겠습니다. 이 무과립백혈구는요, 림프구하고 단핵구라는 게 있는데 이 림프구는 20에서 25%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주로 T세포하고 그 다음에 B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T세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세포성 면역
반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B세포 같은 경우에는 체액성 면역이라든지 항체 형성을 할 때 주로 나타납니다. 단핵구는 4에서 8% 나타나는데 만성염증이나 강한 탐식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혈소판 보겠습니다. 이 혈소판은 그러니까 무정형 세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정형 세포라는 거는 색깔이 없다. 자, 우리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은 색깔이 있죠? 선홍색. 산소를 운반할 때 이제 적혈구가 산소 운반을 하는데 산소를 끼고 있으면 얘가 선홍색이라는 색깔이 있어요. 근데 이 혈소판이라는 애는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무색. 그다음 무정형. 자, 우리 적혈구는 이게 원반 모양의 가운데가 오목하게 파여 있다 했죠. 근데 이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무색, 무정형 세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혈소판은 무슨 기능을 하냐? 우리 피에서 혈액 응고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한테 더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으로서 이제 뭐 월경을 하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가 배출되는 게 많으니까 이 혈소판이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월경 시에는 감소가 되고 임신했었을 때는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골수에서 생성이 되고 비장에서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혈액의 주요 기능들을 보시면 첫 번째, 뭔가를 나르는 운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혈액의 가스라든지 영양물질이라든지 호르몬, 대사산물을 전신으로 운반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피가 안 통하는 데는 이제 썩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가 안 통하는 데는 썩고 막 세포 파괴되고 막 그렇게 되는 이유가 산소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혈액들이 에너지하고 영양물이라든지 호르몬들을 이제 전신으로 우리 전체 여기 사람이 여기 있으면 이 한 바퀴를 전체를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운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이 조절 기능은 우리가 이 혈액으로 인해서 체온도 조절할 수 있고요. 체온. 그 다음에 pH 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산투압도 조정을 해서 우리가 일정하게 환경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약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조절 기능을 하는데 pH, 체온 등을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우리 사람이 바깥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20도씨예요. 근데 얘네가 마이너스 20도씨면 우리가 온도계로 체온을 측정을 했었을 때 얘도 마이너스 20도씨인가요? 그러니까 얘라는 거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사람은 밖이 춥든 아니면 밖이 덥든 플러스 30도로 할게요. 밖이 덥든 간에 뭐 귀에든 아니면 직장에든 이제 뭐 체온을 측정을 하면 36.5도씩 그냥 그대로 정상 체온이 돼요. 이게 뭐냐? 항상성. 삼투압, pH, 그 다음에 체내 환경 일정하게 조절하는 그 조절하는 게 누구다? 혈액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어 기능도 있습니다. 이 방어하는 건 누가 한다? 각 장군들이 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백혈구라는 애가 장군 역할을 하는데 수장이 있는데, 이 뭐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됐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피가 출혈이 됐었을 때 이 혈소판 얘네들이 야 피 막아 야 더 이상 피 그거 저거 나면 안 돼 피 나면 안 돼 하면서 막아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혈소판 그러니까 지혈 작용을 해서 생체 보호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성 유지 보도록 할게요. 항상성 유지는 체내 환경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걸 항상성 유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능들이 혈액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혈액의 기능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 소화, 배설의 생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파트에서는 자 호흡은 우리가 몸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과정을 우리는 호흡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하고 들이쉴 때 산소를 몸 안에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숨을 내쉴 때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호흡이라는 게 있고 내호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외호흡이라는 거는 공기 중에 산소랑 폐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이라든지 아니면 폐포와 혈관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그걸 외호흡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도 중요합니다. 알죠? 그 다음에 내호흡 같은 경우에는 말초 조직의 모세혈관이랑 조직세포 사이의 가스 교환 과정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내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념들도 아시면 좋은 게 우리가 흡식이라는 개념 있죠. 이거는 공기가 폐로 들어가는 거를 이제 흡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호식 같은 경우에는 폐포 내 공기를 외부로 내보내는 거. 그거를 호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환기라고 하는 거는 흉곽과 횡격막의 운동에서 가스 교환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스 교환은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화와 흡수 보도록 할게요. 이 소화 같은 경우에는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습니다. 자, 소장, 그 다음에 대장. 자, 그래서 우리 그 소장의 기능을 한번 보시면 소장은 소화랑 영양소 흡수의 핵심 기관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이든지 아니면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을 이제 흡수하는 기관이 이제 그 기관이 이제 소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탄수화물은 포도당, 그 다음에 과당, 갈락토스 얘네들이 이제 탄수화물이고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은 지방산 글리세린이라는 걸로 돼요. 소장의 운동에서요. 분절 운동, 연동 운동, 진자 운동 이거 잘 나오죠. 그래서 이런 운동이 있을 수 있는데 분절 운동은 내용물을 이제 약간 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액이랑 혼합을 하도록 하는 운동을 분절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동 운동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내용물을 좀 이렇게 응집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내용물을 보내는 거를 연동 운동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진자 운동이라는 거는 이거를 장 내용물에 그 혼합이라든지 수송하는 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화액의 종류를 보시면 담즙, 췌장액, 그 다음에 장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담즙 같은 경우에는 간에서 생성이 돼요. 그리고 지방산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췌장액에서는 아밀라제, 우리 아밀라제는 다액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췌장액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밀라제나 트립신, 리파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췌장액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무색, 색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액은 알칼리성을 띠는데요. 탄수화물이랑 단백질, 지방 소화 효소를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의 유흥 생성 과정을 한번 보시면 신장은 체액, 혈압, 대사 조절, 그 다음에 배설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그 여과랑 그 다음에 분비 기능을 보시면 되는데 이 여과는 사구체에서 혈액을 여과를 시키고 얘네들이 원료를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비에서는 얘가 이제 그 칼륨, 그쵸? 칼륨,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 뭐, 요런 거를 세균간으로 분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재흡수 시키는데 세뇨관에서는 이제 그 포도당이나 아미노산물 또는 나트륨, 염화 나트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재흡수를 시킵니다. 그 다음 배설에서는요. 신우나 아니면 요관, 방광, 요도, 체외를 배출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국가고시 문제 한번 풀어보기는 할 건데요. 일단은 그 생리학 문제에서, 자, 조직이 손상되었을 때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이동하고 급성염증 초기에 나타나는 세포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한번 여러분 풀어보십시오. 한 1분 정도 멈춰 있다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1분 정도는 멈추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아직 1분이 안 됐죠? 네. 이제는 이제 문제를 다 푸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직이 손상이 됐대. 여기서 이 문단에서 묻는 핵심 포인트를 아셔야 되는 게 조직이 손상됐다. 그 다음에 급성염증 초기다. 그때 나타나는 세포는 무엇인가? 이게 중요 키워드겠죠. 이 지문에서. 그래서 문제 푸실 때 그 핵심 단어들만 이렇게 딱 뽑아내가지고 바로 그 출제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미 여기에서 힌트 다 나왔어요. 그래서 급성염증 초기에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 호중구겠죠. 왜냐면 호중구 같은 경우에는 그 백혈구 안에 있는 이제 호상구, 그 다음에 호중구, 뭐 림프구, 뭐 요런 애들 중에서 호중구는 급성 염증 반응에 염증 반응에 그 반응을 하는 그 세포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호중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심리학에서 우리가 A 문항으로 좀 잘 나오는 것들이 기본적인 혈액이랑 순환 과정에서는 다 아까 얘기를 했고 뒤에 여러분들 좀 알면 좋은 게 이제 뭐 첫 번째 폐 용적 죄송합니다. 폐 용적과 그 다음에 뭐 용량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폐포 조직의 가스 교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소화와 흡수에서는 뭔가 그 위액 성분과 작용,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뭐 췌장의 성분, 작용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다섯 번째로 소장의 운동이나 아니면 뭐 대장의 운동, 뭐 진자 운동, 뭐 분절 운동, 뭐 연동 운동,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여섯 번째로 심장의 요 생성 과정, 사구체, 뭐 나트륨, 뭐 흡수랑 재흡수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좀 잘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하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이게 영상 업로드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업로드를 해보고, 그다음에 뭐 다른 교과 같은 경우에는 뭐 기간을 늘려준다는 것도 있어서 그런 말도 들려서 저도 한번 같이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